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자, 종목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특징주 금요일장 두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재롱산업이 이제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했고요. 자,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게 워낙 좀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 뭐 직전에 뭐 고점 뭐 이상 충분히 또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만원대. 일단 최근에 뭐 세워 PNC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기록하진 못했지만 이것도 여전히 뭐 5일선 살아있고 뭐 한번 조정 나오더라도 일단은 뭐 지금 한 120선, 60선 뭐 이 정도 있는 라인까지 뭐 완벽하게 좀 훼손하기 전까지는 계속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것도 뭐 상한가 기록하진 않았지만 뭐 조정 나오면 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자, 재룡산업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고요. 자, 정치 쪽에서 휘닉스 소재 자, 최재형 관련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휘닉스 소재가. 제가 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위치인데, 이게 갑자기 또 급등을 했어요. 자, 최재형 관련해서 관심있게 볼만한 종목들을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시간에서 이미 서환이라는 종목은 4.7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앞쪽에도 뭐 이렇게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서 멋지게 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고, 이후에 이제 생명선 추세 벗어나면서 쭉 빠졌는데, 요게 최근에 한번 생명선을 찔러주고,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면서 시간에서 4.71% 상승 마감을 해준 모습이고, 한일 단조 뭐 워낙에 뭐 앞쪽에 사실 한일 단조라든지 또 뭐였죠, 뭐 한센K라든지 뭐 많죠. 그래서 한일 단조도 최근에 요 구간 소화를 하면서 생명선을 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조정 나오더라도 이거는 이제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만 알미늄이라는 종목은 이것도 예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에 조일 알미늄과 함께 2차전지 또 알루미늄 관련해서만 말씀드렸는데, 그 최재형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넣어봤습니다. 사만 알미늄은 최근에 이제 급등, 이때 제가 최근에 한번 짚어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5일선을 벗어나면 올라오고, 벗어나면 지금도 지지받고 올라가 줘야겠죠.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면 뭐 횡보를 하면 다행이지만 5일선이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조금 시간과 이제 가격 조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만 알미늄, 그 다음에 진양제약. 진양제약도 제가 최근에 그 제약바이오 어떤 테마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최재형 관련해서, 자, 일단은 그냥 지금 현재 한 5일선 아니면 최근 목요일장인가요? 저점 요 정도 훼손하기 전까지 요 정도 라인 지켜내면서 움직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또 한번 여기를 밀린다 하면 그냥 뭐 요 정도, 그죠? 생명선 추세를 봐야겠죠. 진양제약도 있고요. 영화금속은 제가 최근에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죠? 영화금속도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레드불 시그널 계속 나오면서. 자, 딜리라는 종목도 있어요. 딜리. 아이고. 이런 종목들. 자, 딜리도 보시면 앞쪽에 이 서한과 비슷해요. 서한도 쭉 빠졌다가 서한 한 비교를 해볼게요. 서한도. 자, 보시면은 앞쪽에 설명드렸죠. 정말 이제 잘 나가다가 폭등을 하고 생명선을 벗어나고 쭉 빠졌어요. 역시 생명선 벗어나고 쭉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앞쪽에 생명선을 한번 쳐주고 그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지금 시세가 요 쳐준 자리들을 위협하면서 시간에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위에 이제 딜리라는 종목도 생명선 이제 이탈 이후에 쭉 빠졌다가 한번 쏘아줬어요. 한번 찔러주고, 그러면서 이제 쭉 한번 기간 조정, 쭉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처음으로, 종가상 처음으로 이제 생명선을 또 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짧게 뭐 조정 나온다면 생명선, 그냥 뭐 이렇게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레드불 시그널 나올 수도 있고요. 조정 받아가면서 이 생명선 자리에서 딜리라는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부터 그냥 순서대로 볼게요. 순서대로. 자, 이현제약. 일단은 금요일장 제가 매매했던 대표적인 종목들, 사실 제가 이제 주말에, 그러니까 토요일 어제 오랜만에 또 호캉스를 즐기고 왔습니다. 롯데월드를 좀 다녀왔는데, 지금 체력 소모가 엄청납니다. 네, 애기와 이제 함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금요일장 이거 트레이딩 장 초반에 하면서 뭐 이현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케몬 이런 종목들 매매하면서 녹화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요거를 좀 편집해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언제 올려드릴 수 있을지 최대한 빠르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제약도 보시면은,
자, 금요일장 트레이딩 했던 종목인데요. 장 초반에 이게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 장 초반에 단독 기사가 있었어요. 단독 기사. 자, 9시가 아니죠. 자, 9월 3일 6시 51분에 나왔던 단독 기사고요. 이현제약이 2,100억 원 투자 케미칼 공장을 11월 준공한다. 그러니까 앞당겨졌다라는 부분이에요. 앞당겨졌다. 이게 완전히 없었던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단독 기사를 딱 보고 그냥 이현제약을 좀 공략 후보로 좀 뽑아놨었는데, 시가에서 베팅을 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시가를 눌려줬다가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고 나서 공략을 좀 하기 시작했고요. 한 차례 수익 실현 이후에 요게 이제 급등을 해버렸어요. 제가 이제 여기 이후에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차분히 좀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과정을 또 이 영상에 담아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공략을 해서 확정을 짓고 쭉 담아갔었는데, 요게 일단은 좀 많이 담은 것 같아가지고, 네. 요 영상에 나중에 올려드리면 아마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드려왔죠. 많이 사지면 안 된다. 이상하게 많이 사셨어요. 계속 사집니다. 근데 이 주가는 떨어져요. 그래서 올라올 때 비중을 좀 축소하고 나서 나머지를 즐겨보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뚝 떨어지더라고요. 흐름을 완전히 깨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정리 다 하고 나니까 계속 이렇게 좀 빠졌는데, 자, 일봉 상황을 보시면 차트가 뭐 계속 볼 수는 있어요.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요 정도 지지를 좀 두 차례 이렇게 받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일단 여기서 한번 생명선을 찔러줬기 때문에 뭐 바로 이어나갈 수도 있고요. 뭐 조정 나오더라도 생명선까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현제약.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뭐 mRNA 관련해서 뉴스 나왔던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 밖에 mRNA 관련해서 금요일장 좀 돋보였던 종목이 ST팜. 네, ST팜이라는 종목도 결국에는 지금 기술적으로 요 정도 구간에서는 계속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지지받고 시세주고, 여기 위에서 시세주고, 이번에도 또 지금 이틀 연속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좀 다르게 힘이 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번에 한번 요 정도까지 또 찔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ST팜도 한번 계속 좀 체크를 이제 또 해보고, 올릭스는 기존에 여러 차례 좀 그래도 관심 종목으로 뒀었던 종목 같은데, 자, 요거는 이제 저점을 이렇게 좀 높여서 이제는 요게 위에서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네, 이런 식으로 올릭스도 한번 체크. 그 밖에 종목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좀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이제 캐몬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요거 여기서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캐몬도 계속해서 장중에는 상황이 좋아가지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움직임과 함께 이것도 매매하면서 캐몬도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익을 보고 좀 나왔었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SK 캐몬 같은 경우는 요 구간대를 소화를 해야 돼요. 지금 계속 찔러만 주고 있거든요. 요 구간을 강하게 한번 돌파를 해서 완전 마감까지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레벨업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캐몬. 그래서 일단 뭐 계속 보고 있고, 그 밖에 종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 있는 SK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카운터텍, 계속 공략 후보죠. 공략 후보로 볼 수 있었던 종목이고, 기가 막히게 아무튼 레드불 시그널 나오고 이런 자리에서부터 말씀드리고 이제 급등한 이후에 또 지금 조정받고 생명선을 계속 지켜가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과 생명선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먹거리. 자,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좀 저도 관심있게 봤었던 종목이고, 목요일부터 딱 시장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앞쪽에 저항받았던 구간 수월을 하고 요 정도까지도 돌파를 했고요. 여기서 바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강하다면. 최근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기간 사모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역시 뭐 외국인 그다음에 기간 사모 쪽에서 이틀 연속으로 또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차트가 비슷합니다. 이것도 박스권 길게 이제 그려놓고 지금 상단을 돌파를 해서 이게 좀 이런 식으로 조정 받아가면서도 한번 지지받고 올라설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일단 이것도 네, 한 35,000원 구간이라든지 5일선 뭐 크게 보면 또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 네, 계속해서 스푸드니크 관련된 뉴스 체크해 보시면서 네, 볼 수 있는 종목이죠. 휴온스 글로벌 같은 경우도 역시
급등한 이후에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 어느 정도 지키면서 계속 저점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말씀 최근에 뭐 많이 드렸고, 자, 요것도 역시 요 정도 구간, 요 정도 구간이죠. 요 정도 구간을 좀 위협할지, 휴원수 글로벌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수F 디스라든지 뭐 이트론 EID 넘어갈게요. 자, HLB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요런 자리에서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뭐 계속해서 5일선 따라가고 있죠. 5일선 어떻게든 무너지면 지키고 매수대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깨지면 그때부터 이제 다른 모습이 나오겠죠. 자, 일단 오는 8일, 오는 8일 제가 이슈 요거 일정 지난주에도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일단 6일, 7일, 뭐 8일 정도, 그러니까 8일에는 그러니까 D-Day는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서 크게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뭐 다 뭐 차트 비슷하니까 HLB랑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뭐 생명과학이 더 조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하는데 일단 요 정도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일 전에도 5일선이 깨지거나 하면 뭐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자, NK맥스도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강한 상한가였죠. 기록하고 나서 계속해서 여전히 5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요것도 이슈 지금 여기 보시면 이슈가 다 있어요. 일정이 있습니다. 오는 8일 HLB, NK맥스는 오는 15일 IR 개체가 예정되어 있고요. 밑에 이제 바이오 리더스도 최근에 이제 생명선 구간에서도 말씀드리다가 이제 점프를 뛰어서 완벽하게 요 고점까지 돌파를 해서 지금 5일선 따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리더스도 일단은 조정 한번 거치고 나서 딱 가주면 또 이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카운터의 관점에서. 요거는 10월달 미국 암학회에서 뭐 이상 뭐 결과 발표 예정이 있고요. 앞쪽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 소화를 하고 지금 위쪽으로 또 한번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 안에서는 계속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자, 부강약품도 이거 세력성 관심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갈 종목이라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바로 양봉으로, 그러니까 빠르게 하루 이틀 안에 치고 올라가 줘야 됩니다. 이 정도 라인을 23,000원 위에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저는 또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지 않을까 싶고요. 자, 한국파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요 구간. 그러면서 한번 시세를 주고 5일선 지금 지켜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음봉 만들어졌는데 역시 이것도 바로 좀 덮는 흐름, 5일선 계속 타고 가는 흐름 이어진다면 계속 먹거리가 될 수가 있겠고, 평단 여유 있으신 분들은 계속 추세를 즐기면서 욕심을 내볼 수가 있겠죠. 한국 BNC도 이제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역시 5일선 따라가서 정말 계속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그리고 유한양행, 앞타바이오, 대원제약 넘어가고요. 자, 시트실 바이오도 자, 최근엔 조금 뜸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요 구간에서 많이 말씀드렸고요. 앞쪽에 이런 라인들을 한번 쳐주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쏘아주고 나서 눌림 이후에 생명선에서 크게 한번 요 앞쪽을 돌파를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요 가격대에서 매수세가 좀 또 들어오면서 생명선을 살짝 벗어났었는데 빠르게 좀 회복해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생명선 한번 중심으로 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모습입니다. 시트시 바이오. 자, 그리고 골드 퍼시픽 시간에서 2.20% 상승 마감을 했고, 진원생명과학은 6.29%. 최근에 9월 1일인가 유무상증자 공시가 나왔거든요. 0.5주, 그 다음에 1,000 몇백억이지. 그래서 1,000억대인가? 1,400억? 그래서 아무튼 유무상증자 공시가 여기 보시면 있을 거예요. 정정공시도 나왔는데, 아무튼 근데 저는 제가 여기서부터 사실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죠? 요 패턴에 대해서도 따로 영상도 올려드리고, 잘 나갔을 때도 요거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 기준이 5일선과 생명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여기서부터 완전히 무너졌죠. 무너지고 나서 여길 기점으로 하더라도 40% 가까이 빠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움직여 주느냐. 일단은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강하다며 생명선을 바로 돌파를 하면서 쭉 이어나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한번 쳐주더라도 한번 또 밀리면서 다시 한번 좀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모멘텀이 있으면 빠르게 치고 가겠지만.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시간에 아무튼 6.29% 상승 마감을 했고요. 바이오니아도 최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도
사실 뭐 앞쪽 그리고 이런 자리 꾸준하게 말씀드렸고 5일선 네까지 계속 먹거리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아무튼 뭐 일단은 지금 시간에서 4%나 빠졌습니다. 요게 뚝뚝뚝뚝 떨어질지 일단은 사실 마감 상황도 조금 아쉽죠. 아쉽고 맥점의 기준을 훼손을 하고 5일선도 조금 벗어나고요. 시간에서 빠졌고 개파락 이후에 뭐 빠르게 좀 회복을 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이거는 뭐 점차 또 생명선까지 쭉 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넘어갈게요. 자, 국전약품 주가라는 것은 올라가면 떨어지고 반복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들도 국전약품도 과거에 그죠? 쭉 올라가다가 5일선 깨지고부터 변동이 이제 심하더니 생명선 깨지고 또 밀리고 그죠? 쭉 빠지네요. 쭉 빠져요. 자, 제약바이오 그 밖에 이제 국정약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자, 요게 지금 그러니까 요런 위치가 요거예요. 바이오니아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바이오니아가 아니라 바이오리더스. 자, 이런 모습이거든요. 요런 구간대에 있는 거예요. 국정약품도 시세를 주고 나서 생명성 밀려났는데 생명성 중심으로 밀려났는데 저항을 받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성 중심으로 돌파 이후에 또 눌렸지만 또 돌파해주는 그런 지금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국전약품도 시세 주고 나서 밀려났는데 힘이 약하고 이게 갈 종목이 아니었더라면 여기 저항 받고 올라서다가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지금 쏘아주고 또 요 구간 요 위에서 저점 지지 밟고 또 올라주고 지금 또 기술적으로 제가 특강 때 말씀드리는 5일선 살아있고요. 뭐 맥점이에요. 맥점. 그래서 지금 생명선과 5일선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 요것도 일단은 뭐 저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가 말하는 시그널대로. 자, 마이크로 디지털도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뭐 계속 잘 나가네요. 나노 CMX도 정말 입이 아프죠. 네, 카운터텍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리고 꾸준하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시간에서 좀 빠졌고요. 빠지더라도 요거는 요 정도 구간 요 정도 구간을 훼손하기 전까지는 뭐 저는 계속 같은 관점으로 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뉴질의 파마도 뉴질의 파마도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요 정도 그 12,000원 구간대에서는 좀 지지 받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갈 종목이라면 요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여기서 반등이 또 빠르지가 않아서 뭐 바로 좀 이렇게 이어지면 좋겠지만 한번 또 눌려줬다가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서 이제 벗어나면 그거는 이제 조금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생명선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한번 살짝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가주는 시나리오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GW 요것도 최근에 레드벨 시그널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아마 최근에 제가 편입을 시켰던 종목으로 관심 종목으로 이제 넣어놨던 에이벨 바이오도 최근에 좀 움직임을 줬던 종목이고 이러한 모습을 지금 만들었으면 지체 없이 올라가 줘야 돼요. 지체 없이 여기서 또 음봉 만들어지면 그거는 또 이제 좀 시간이 필요로 하겠죠. 자, 그 밖에도 아즈텍 WB도 어쨌든 생명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이고 그 밖의 종목들도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넘어갈게요. 자, 셀루메이드와 인스코비도 뭐 계속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스코비가 금요일장 좋았어요. 인스코비를 제가 이러한 구간에서 지난주에 뭐 아무튼 많이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요것도 생명선 딱 추세 살아있잖아요. 그죠? 자, 녹십자 같은 경우도 차트가 레드벨 시그널 좀 나왔던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앞쪽에 이렇게 저항받았던 구간 또 세력선이라는 기준도 돌파를 해서 지금 뭐 얀센 백신 위탁 생산 기대감으로 홀딩스 우선주 홀딩스 이렇게 뭐 계속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섹터로 가서 아까 제가 근데 복귀 차트 보다가 갑자기 제약바이오 쪽으로 쭉 봤던 것 같은데 또 뭐가 있었지? 일단은 자동차 섹터 나왔으니까요. 그 LG 이노텍. 자, 금요일장 가장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을 꼽자면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저는 장초반에 제가 매매했던 이온제약과 SK바이오사이언스 뭐 계속 그 밖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자동차 섹터는 그 애플설이 이제 최근에 조금 기사가 나오길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 LG 이노텍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딱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마 제가 매매를 하고 뉴스가 나왔나 아니면 뉴스가 나오고 매매를 한 건가? 저도 정확하게 그걸 뉴스와 함께 비교를 해서 복귀를 하진 못했는데 자, 아무튼 자 보시면은
잠잠했어요. LG 이노텍이 잠잠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가를 딱 돌파를 한 거죠. 1시 30분 이후에.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해서 일단은 확정을 짓고 다시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또 정적 다녀왔어요. 그래서 확정을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공략했다가 짧게 끊고 공략했다가 그냥 이것도 끊었습니다. 갈 종목이었다면 이런 자리에서 그냥 바로 좀 치고 가는 흐름이 만들어졌어야 했는데 그 약간 좀 LG그룹주 외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현우산업도 상한가를 빠르게 좀 매끄럽게 가는 흐름이 아니었고 LG전자도 정적을 앞두고 계속 좀 지치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것도 LG노텍이 그룹주 내에서 가장 먼저 정적 발동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매매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냥 큰 소득은 없이 정리를 이렇게 좀 했습니다. 아무튼 앞쪽에 이렇게 좀 수익을 확정했던 종목이고요. 현우산업도 LG노텍 보면서 마지막에 좀 보긴 봤었는데 이것도 아마 이때 정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LG 이노텍을 매매를 하고 현우산업이 그 밖에 이제 LG 관련해서 급등한 다음에 조정 나와주고 거친 다음에 사실 요런 자리에서도 딱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죠. 주문을 걸었지만 이렇게 잽싸게 치고 올라가서 요때 이제 조금 놓쳤어요. 그래서 한번 전고점 뚫어내고 다시 한번 눌린 과정에서 베팅을 했다가 이거 올라가가지고 정적 발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파락 출발한 다음에 좀 그냥 밀려나는 흐름이어서 그냥 몇 프로라도 확정하자 하고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상한가 터치를 했는데 마감 상황은 상한가까지 못 갔고 살짝 꼬리를 달고 시간에서도 빠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주말에는 보니까 LG 쪽 애플카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애플카 없어요. 9월 오늘 없네요. 없어요. 제가 홀딩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말 동안 아니다. LG 쪽에서 사실 묵은 이러면은 관련된 종목들 급등했던 거 다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그냥 장중에만 트레이딩을 했고 홀딩한 종목은 없는데 일단은 LG전자도 지금 보시면 역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이 10%나 올라갔고요. 일단은 쭉 볼게요. LG노텍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이슈. 자, 그 다음에 LG그룹주 내에서는 가장 먼저 정적 발동한 종목이 LG이노텍이고요. LG이노텍. 이거는 사실 레드불 관점에서도 볼 수 있었던 종목이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또 레드불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도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LG이노텍, 그리고 LG전자, 우선주, 그리고 LG디스플레이, LX세미콘은 제가 금요일장 관심 종목으로도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죠? 생명선을 한번 돌파를 하는지, 돌파를 해서 마감을 했었고, 자, 현우산업 다시 보면, 이것도 역시 지금 시간에 빠졌고요. 개파락 이후에 그냥 밀리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의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완전히 좀 끝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개파락 이후에도 그러니까 금요일장 종가를 좀 빠졌다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하면 계속 좀 트레이딩을, 이것도 현우산업도 정말 움직임이, 근데 이것도 시원시원하게 가면서도 그 안에 움직임을 들여다보면 저도 요때 다 좀 봤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조금 아주 그냥 교과서적으로 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사실 이때는 양호한 편인데, 그래서 어쨌든 조정 밟고 나서 한번 쏘아주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요것도 일단 한번 체크해 보고요. 기본적으로 한 6,000원 정도까지는 조정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체크. 장중에 또 대성파인텍이라는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점에서 요것도 조정 밟고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성파인텍도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고요. 3기라는 종목도 요것도 이제 영상에 나오는데 전에 이제 트레이딩을 놓쳤는데 아무튼 3기라는 종목도 최근에 계속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카운터텍 관리 종목이었고, 어쨌든 시대가 나오고 나서 5일선을 벗어났죠. 벗어나면 맥점이라는 라인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큰 그림에서는 생명선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지키면서 기가 막히게 또 이러한 부분 나오면서 3기도 사실 과거에 LG 쪽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3기도 여기 보시면 그죠? 그래서 이것도 참 좋았고요. 나 죽지 않고 계속 이어갈 거야 라는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나오더라도 계속 좀 저는 체크하지 않을까
신성일다테크도 이렇게 생명선 눌렸다가 한번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LG전자 쪽이 정말 이쪽이 계속 조정 이후에도 아니면 조정 밟지 않고 뭐 올라줄 수도 있고요. 요것도 이제 조정 나오더라도 이렇게 생명선을 다시 한번 타는 흐름 나와준다면 계속 이제 먹거리가 되겠죠. 자, 그 수소차 관련해서는 이슈 요거 계속 좀 체크를 해야겠죠. 9월 7일 현대차 전략 발표가 있고 9월 8일에는 수소차 관련해서 자 그래서 일단은 시간에서 솔루 에타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게 급등을 좀 했었다가 이틀 정도 조정을 좀 거치고 큰 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에서 3.69% 요것도 지금 이미 앞쪽에 한번 쳤고요. 또 한 차례 치고 지금 조정 거치고 이러면 이제 요 꼬리를 잡아 먹는 흐름이 또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마감까지도 돌파해서 마감을 하면 좋겠고 세력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지금 급소 맥점 종목이네요. 솔루에타. 자 그리고 이제 대우 부품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뭔가 이제 올라서더니 시간에서 3.58% 이것도 이제 역시 요 구간에 세력선이 있죠. 상승 마감을 했고 평화산업은 시원시원하게 올라갔던 종목이죠. 일진 하이솔루스 상장 이전부터 요런 자리서부터 역시 5일선을 지키고 있는 종목이고요. 3.40% 상승 마감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동아화성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동아화성을 봤었어요. 요거를 마지막에 좀 봤었는데 아무튼 시간 외에서 이런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마감을 조금 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뭐가 있죠? 최근에 상장한 일진 하이솔루스도 있습니다. 자, 이때 좀 따상 기록을 해서 제가 이런 종목들은 아무튼 자 이틀간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요. 크게 밀려난 모습은 아니에요. 뭐 사모 쪽도 이렇게 들어오고 해서 일단은 또 수소 이슈 타고 요게 지금 이틀 동안 조정받은 요 음봉 자리들을 잡아먹는 매수세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저도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 이제 선정을 해두고 보고 있습니다. 금양이라는 종목도 지금 5일선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요 구간 정도, 요 정도 구간까지는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밖에 종목, 뭐, 동양 피스톤도 있고, 넘어갈게요. 모토닉도 있고. 자, 기본적으로 이제 뭐, 현대차, 뭐, 기아는 뭐, 사실 레드불 시그널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현대 모비스 정도까지 차트 보고, 한원 시스템도 한번 차트 보고 넘어갈게요. 자, 2차전지 쪽에서 대주전자 재료가 참 좋았어요. 금요일장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전지 쪽에서 대주전자 재료. 그 다음에 이노메트리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죠. 목요일인가 금요일장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기 시작했고요. 세력선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고 요게 실제로 좋았습니다. 9.63% 상승 마감을 했고 앞으로 중요한 라인이 한 요정도 19,000원대 이 정도 크게 밀리기 전까지 한솔케미칼 계속 뻗어나가고 있네요. 그 밖에 종목은 넘어가고요. MK전자, 코스모 화학도 지금 생명선 여기에서 이제 쭉 밀리면 저는 좀 안 되겠죠. 여기서 이제 빠르게 좀 회복을 해줘야겠고. 나머지 넘어가고요. 원익 P&A 그 전기차 무선 충전 관련해서도 지난주에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원익 P&E가 시세를 시원하게 주고 디스플레이텍과 장초반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 이제 마감 때였나? 그 322억 원 규모 2차전지 충망 요런 장비 공급 계약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그런지 자 시간에서 또 6% 또 상승 마감을 했어요. 자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요것도 사실 뭐 바로 이어갈 수도 있고요. 카운터덱 관점에서는 그냥 살포시 조금 살짝 조정 주고 또 이어지면 어떨까 싶은 자리에 있습니다. 원익 P&E, 디스플레이텍, 매각 이슈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대유 플러스, 레드불, 그죠? 그리고 S트래핑, 윌링스, 아모센스, 휴메엑스, 다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좋은 모습 계속 유지가 되고 있네요. 사마 알미늄 아까 보여드렸고, 그리고 조일 알미늄이 최근에는 그 사마 알미늄보다도 더 강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도 투자 경고 지정이 됐는데, 어쨌든 계속 이어나간다면, 계속 욕심을 낼 수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5일선 좀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흔들림 당연히 나오겠죠. BJ 메탈, 심팩, 그리고 남선 알미늄까지 이렇게 한번 쭉 보고 사실 남선 알미늄도 차트가
만약에 그러니까 최근에 남순알미늄 조일 사마가 움직이면서 남순알미늄도 말씀드리면서 남순알미늄은 기존에 또 이낙연 관련주도 하니까 최근에 또 홍준표 또 지금은 또 최재형 그래서 이낙연 관련해서도 뭐 제가 삼부토건 그리고 일단 여기 있으니까 볼게요. 부국철강도 말씀드렸었고 사실 철강 쪽도 움직임이 최근에 포스코도 이렇게 좀 조금씩 올라왔잖아요. 지난주 내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철강 쪽도 좀 본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국 철강이었고 생명선 자리에서 딱 처음으로 돌파한 자리에서 지금 멋진 시세가 지난주에 좀 마지막에 좀 나왔었죠. 부국 철강 그리고 삼부토관. 그래서 이낙연 쪽도 이렇게 삼부토관. 네, 이것도 레드불 시그널 나왔던 종목입니다. 금요일자. 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오롱 플라스틱. 요게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고요. 조정을 조금 한 번 더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직전에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 에코 플라스틱, 뭐, 차트 보고 넘어갈게요. 사실 뭐, 바로 가져도, 에코 플라스틱, 레드불 시나리오가 딱 그려지는 종목이고, 잠시만요. 자, 캠시스라는 종목도, 이것도 뭐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에요. 매매를 했다가 거래량이 갑자기 그죠? 그죠? 시장에 관심이 없다가요. 딱 뉴스가 나오면서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요 정도 구간 예의상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SK 아마 요 기사 보시면 SK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올려드리기도 했잖아요. 급하게. 아마 요거 LG 제목에는 LG만 딱 나와 있지만 아마 요 기사를 살펴보시면 뭐였지? SK가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 지난달 LG와 SK 등 한국 기업 방문해서 애플과 사업 논의를 했다. 요거는 뭐 초소형 뭐 전기차 경량화 이러한 부분이긴 하지만 SK 쪽 하면은 딱 뭐 CIS도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그젝스. CIS도 어쨌든 최근에 이런 자리에서 짚어드렸죠.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짚어드리고 폭등한 이후에는 조금 시간과 가격 조정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렇게 좀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 그죠? 그런 구간들 위에서 또 생명선 위에 지금 위치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생명선 훼손하기 전까지는 이것도 지금 이렇게 조정을 좀 길게 행보를 좀 하다가 또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자, 이그젝스가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2차전지 뭐 공시가 있었던 것 같고 관련 특허치들. 근데 기술적으로는 사실 갭만 띄우고 일단 밀려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자동차 섹터에서 두올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좋았고요. 두올. 그리고 이제 광진 윈텍이라는 종목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이거는 현대 쪽입니다. 현대 쪽. 어쨌든 현대 이런 이슈가 또 있으니까 이렇게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펠배터리 관련해서 뭐 두 종목 대표적인 종목이죠. 영화테크와 파워 로직스, 네, 파워로직스, 그리고 리비안 상장 관련해서 이것도 뭐 다른 종목들도 물론 좋지만 에코캡도 뭐 특히나 뭐 저는 공략 후보로 좀 상위에 두고 있는 종목이에요. 카운터텍 관점에서 자리들을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 맥점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뭔가 저는 벗어났다가 회복을 하면 더 뭔가 잘 보거든요. 그 맥점이든 그 라인이 맥점이든 생명선이든 제가 생명선에 관련해서는 참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어떤 기준이 있을 때 벗어났다가 다시 회복을 해주면 더 잘 간다. 그래서 지금 에코캡이라는 종목도 저는 이것도 아무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살짝 조정 주고 딱 가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에코캡. 자, 리비안 관련해서 에코캡과 사실 뭐 TCC 스틸. 정말 이거는 너무 효자입니다. 효자. 제가 딱 50% 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50% 정도. 그래서 TCC 스틸 정말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기가 막히게 뭐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리비안으로 검색해도 뉴스가 나오고 LG 쪽 또 역시 마찬가지고 뭐 애플카도 예전에 있었던 거 예전에 없네요. 아무튼 좋아요. 참 흐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쭉 보고요. 자, 정치 테마 앞서 이제 상한가 특징주 살펴봤었는데요. 정치 테마 이제 홍준표 관련해서
제가 주말이고 하니까 지금 30분 정도 넘어갔거든요. 조금만 제가 한 템포 좀 쉬어서 지금 1부와 2부 영상 나눠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요. 자, 자동차 섹터 관심 있게 볼만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제약바이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상한가는 항상 날마다 공부하시고 복귀하시고 공부해야 되는 공략급으로 뭐 당연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종목들이고 이 정도 하고요. 영상 1부 영상 마치고 2부 영상 네, 좀만 쉬었다가 이렇게 작업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